여러분들은 지금 후회하는 것이 있나요? 사람인 이상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후회하는 것들은 무수히 많을 것이고 아마 두 손으로도 다 세지 못하겠지만 수많은 후회들 중에서도 가장 후회되는 1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지혜는 사람이 가장 후회하게 되는 10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도움이 될 지혜를 꼭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가장 후회하는 것. 첫 번째, 생각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 내가 어떤 인간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그에 맞게 살면 가장 좋을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 경우가 많다. 일에 치여서 가정에 치이다 보니 생각한 대로 살지 못하고 일단 살아보며 사라지는 대로 살게 된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의지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았을 때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이나 행동들이 내가 원치 않았던 행동이었거나 내가 생각한 대로 살지 않았다면 마지막에 가서 큰 후회를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삶에 있어서 어떤 가치와 원칙을 따를지를 결정해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을지 충분히 고민해보며 살아간다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에 생각 없이 살았다며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자신의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것. 대부분의 사람은 남에게 의지하고 서로 눈치를 보며 살아간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인생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살기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다른 사람의 인생은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기에 결국에는 불안정하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가져오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살아볼 걸, 저렇게 살아볼 거라며 자신의 인생에 대한 후회를 남기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오직 혼자만이 잘났다고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좋다는 말이다. 우리는 자신만이 인생의 주인공이며 스스로가 쓴 각본에 따라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남들이 원하는 각본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각본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바라는 삶은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 자신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이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삶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자신의 선택과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이 필요하다. 때로는 남들이 보기에는 미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 또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일 수 있다. 그렇지만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며,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기 위한 선택이다.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다면 그 삶은 후회로 점철된다.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갖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해야 한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며 자신의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외부의 영향력이나 사회적 압력에 의해 자신의 선택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나
인간관계에 맞춘 채로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 이는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 것이며 이는 후회의 대상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자신의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 시간이라는 것은 한번 흘러가 버리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진리이다. 하지만 모두가 안다고 해서 모두가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진 않는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무의미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무의미한 시간, 하루가 반복되다 보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결국 나이가 들게 되어 젊은 날을 후회하게 된다.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있건 관계없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모두에게 공평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간이라는 유한한 자원을 아끼고 활용해야 한다. 특히 시간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절실해지고 빨리 가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지금 내 나이가 젊다면 나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낼 생각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고 치열하게 보내라. 만일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으며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느낀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삶의 의미를 남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시간을 마냥 보내면 기필코 후회하게 된다. 우리는 유익하고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며 인생을 보람차게 살아가야만 한다. 네 번째, 자신의 꿈을 포기한 것. 우리는 모두 꿈을 향해 나아가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 나서며 자신의 인생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 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주는 요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꿈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재능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이다. 물론 내가 더 하고 싶은 꿈이 생겨서 다른 꿈을 포기했다면 후회가 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가서 미련이 남는 것이 꿈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꿈을 포기하는 결정은 그 순간에는 합리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내가 나이가 점점 먹어가며 마무리를 준비해야 할 때 되돌아보면 후회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 꿈을 이루게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꿈이라는 것은 이뤄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꿈을 포기한다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이루기 위해 잠시 미뤄둔다 생각하라. 꿈이 있음으로 인해 우린 계속 도전할 수 있고 인생에 에너지와 추진력이 생기기 마련이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닌 자신 스스로가 원하는 바를 추구하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행동은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다섯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은 것. 나에게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그저 시도하기가 두렵단 이유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를 한다. 이때 이걸 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며 항상 후회되는 말을 곱씹게 된다. 결국 이 말은 자신의 잠재력을 스스로 무시하고 포기했기에 지난 삶에 대한 후회를 일으키게 된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에 그 당시에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가서 하기는 어렵게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삶의 기회를 놓치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도전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열정에 따라 계속해서 노력하며 후회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삶은 한정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살아가야 한다. 자신의 잠재력을 통해
자신감을 갖고 삶을 살게 되면 평범한 일상마저도 항상 의미 있게 느껴진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편한 길을 선택하거나 불안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삶에 후회를 남기지 마라. 6번째, 자신의 건강에 충분한 관심을 주지 않았다는 것. 건강은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갈아 넣으며 자신의 몸을 함부로 다룬다. 특히 나이가 젊었을 때 스스로 몸을 혹사시키며 젊은 날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을 뱉는다. 하지만 젊은 날 몸을 무리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 고생하게 된다. 젊은 날 치열하고 열심히 사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라는 것이 잠을 줄여가며 억지로 무리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절다는 이유로 내 건강을 갉아먹고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적어도 쉴 때만큼은 잘 쉬어야 한다. 왜냐하면 건강하지 못하다면 결국 열심이라는 것도 오래가지 못한다. 건강이 좋지 않다면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되며 그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 일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을 챙기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며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빛을 발하기 마련이다. 자신의 건강을 꾸준히 챙긴 사람들일수록 노년에 더 행복하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않게 된다. 7번째, 자신의 의견을 확고히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언제가 됐던 간에 항상 후회하는 일이다. 그때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걸. 이 말을 왜 빼먹었을까 등 우리는 항상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한 것에 대해 큰 후회를 하고 있다. 사람인 이상 대부분이 남의 눈치를 보는 나머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말이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감추고 내뱉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대부분은 예의 없어 보일까봐 상대방이 싫어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자신의 의견을 털어놓지 않아 결국에는 계속해서 오해가 쌓인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숨기지 말고 말해라. 대부분 인간관계가 잘못되는 것은 할 말을 하지 않았기에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 8번째, 자신이 가진 것들을 충분히 나누지 못했다는 것. 우리는 나누는 것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보람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충분히 나누지 않았다는 것은 나중에 가서 후회의 대상이 된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어라. 그것이 꼭 물건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 재능을 기부해도 좋다. 사람들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남들과 나누는 것은 인간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너무 움켜쥐지만 말고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함께 나누는 일은 즐거움을 느끼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삶에 후회가 없게 해줄 것이다. 9번째, 자신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다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자신이다. 자신이 있기에 이 세상을 인식할 수 있고 내가 있기에 주변 인간관계도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어떤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자신을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에게 충분한 사랑과 존중을 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후회한다. 남에게만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자신을 챙겨라.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때로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폄하하며 스스로를 별거 아닌 사람인 양 치부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도 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자신의 삶과 관계, 그리고 일상적인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에게 충분한 사랑과 존중을 주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스스로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어라.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유지시켜라. 자신의 삶을 사랑하라. 자신의 삶을 향한 감사와 감동을 충분히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를 후회시키는 일이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향한 감사와 감동을 놓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삶을 풍족하게 보내야 한다. 삶은 유한하고 한정된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최대한 즐기고 감사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종종 이러한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지나가기 쉽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동안 놓쳤던 감사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봐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행복한 경험을 얻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더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다. 10번째,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모르고 살았다는 것.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의무도 부여받지 않고 태어났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는 자기 스스로가 정해야 하는 것이다. 목적이 없는 삶은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생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한 번뿐인 생에 의미를 찾아야만 한다.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답이 무엇이든 간에 스스로의 삶에 목적을 부여한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나아진다.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은 인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내며 자신의 능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더 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10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후회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삶이 어렵고 후회되는 이유는 삶에는 연습이 없고 오직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실수할까 두려워 도전하는 것을 겁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하지 않으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도전을 함에 따라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성공을 했다고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의 마음엔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정말이지 어려운 문제이지만 최대한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삶에서 후회되는 10가지에 대한 지혜는 여기까지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에 후회가 없기를 바라며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
요즘 들어 노후에 좋은 취미를 소개하는 영상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취미는 노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취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 자립입니다. 돈 얘기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는 요즘, 취미를 죽기 전까지 즐기려면 경제적인 자립은 필수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다면 취미를 즐길 여유가 없어집니다. 물론 돈 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취미들도 많지만 오늘은 이보다는 노후의 필수 요소인 경제적 자립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에 우리를 괴롭히는 3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돈, 건강, 외로움입니다. 이 중 건강이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사실 돈이 여유가 있으면 건강을 챙길 여유도 훨씬 많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돈이 있으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렇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대개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지만 없으면 무진장 불행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자립이 되어야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다는 말은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돈이 전부일 수는 없지만 인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상태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노후에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은 정답이 없고 남들이 얼마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 정도만 있으면 절약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정도의 돈을 모으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런 경제적 자립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안전한 직업도 없고 나를 온전히 다 책임져주는 회사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안전한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 근무를 하고 퇴직해 노후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만약에 눈높이가 높다면 퇴직 후 할 수 있는 일들도 제한적일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의 대부분은 돈 벌어서 쓰는 데만 몰두한 것도 있지만 없으면 뭐라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하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보다는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나이 들어서 힘든 일은 하기 싫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남의 시선도 많이 의식될 것이고요. 하지만 조금만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면 나이가 들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하는 게 가장 즐겁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은퇴하고 실컷 놀아도 3개월만 지나면 지루해지고 그냥 일하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허구한 날 계속 노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사실 노는 게 재미있는 이유는 노동을 열심히 하고 난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거리가 없는 노인들은 정말 건강이 급격히 쇠약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을 안 하게 되면 정신건강이 무너질 수 있고 병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일거리라도 일하는 것이 노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액티브 시니어가 되어야 합니다.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외로움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 얘기를 한다 해도 그렇게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만으로 우울증 예방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누구나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야 자존감도 올라가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산다는 자부심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꼭 인정받는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청소하는 일이라도 누군가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지? 라고 스스로의 인생을 원망할 것이고 누군가는 아직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그것 자체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일, 같은 상황이더라도 생각과 태도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싶으신가요?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은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 황혼이혼도 증가하고 있고 갑작스럽게 사별을 맞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70이 넘어 혼자 사는 노인의 78%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행복 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강창희 대표님은 70대부터는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기억하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만약 혼자가 됐을 때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눈높이를 낮추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뭔지 모르겠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후 일자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중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도해 보세요. 한번 해보고 그만두셔도 괜찮으니 일단 한번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천이 없다면 변화는 없습니다. 걱정은 접어두고 일단 딱 한 번만 해보세요. 그것이 정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을 쓰는 일일지라도 사실 너무 고된 일이 아니라면 노후에 우리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61세의 당뇨가 300씩 올라가서 할 수 없이 청소일을 시작했다는 분도 지금 아주 만족해하며 운동 겸 청소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끌리지 않아도 일단 해보세요. 그 일이 나와 맞는 일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냥 시작했다가 천직을 찾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너무 많은 고민보다는 하나씩 해보면서 노후에 내가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은 내게 맞는 일을 찾아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편견을 깨는 것입니다. 일을 찾아보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만 하는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의 일자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노인 일자리에 대한 정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없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소일거리여도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에 있어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말하는 은퇴 창업입니다.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창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신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 연금으로 노후가 조금 부족할 것 같으니 그 돈을 메꾸고자 창업을 시도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없는 창업에서 실패는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미리미리 준비하고 공부하고 대비하면 실패할 확률은 줄어들겠지만 정말 자신 있는 분야가 아니라면 창업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공부는 필수입니다.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최소한의 리스크에 대한 공부도 해야 하고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투자에 대한 공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공부 안 해도 돈 벌었다고 말하는 주변의 말에 속지 마세요. 아주 운이 좋았거나 거짓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은퇴 창업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노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주의해야 할 두 번째는 한 번의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돈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뻔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아직도 뉴스를 보면 돈을 쉽게 벌려다가 사기를 당하는 노인분들이 존재합니다. 무조건 피해자들을 탓할 수도 없는 게 요새 사기 수법이 워낙 치밀해졌습니다. 여기서 제일 주의해야 할 것은 아무런 노력 없이 돈을 쉽게 벌려는 욕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력은 공부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맡기더라도 반드시 공부는 해야 합니다. 투자를 한다고 남한테 그냥 맡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맡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 돈을 맡은 사람은 절대로 나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투자는 남을 믿으면 안 되고 스스로 잘해야 합니다. 욕심을 조절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욕심을 버리지 못해 투자를 잘못하면 어떤 노후가 벌어지는지 사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나이 65세입니다. 장애인 시설에서 40대부터 근무 시작하면서 20년 근무하여 정년 퇴직했는데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 중 동네 지인이 수시로 찾아와 돈 투자하면 수십억을 벌 수 있다고 저를 꼬드겼습니다. 그분 통장에다 몇 년 동안 장애인 시설에서 번 돈을 거의 다 집어넣었는데 결국은 하나도 못 건졌습니다. 퇴직 후 손을 끊어야 하는데 또다시 따라다니다가 수억의 빚만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65세 된 제가 이제서 다시 직장 생활하면서 빚과 원금 갚으려니까 부족하여 주위에서 수시로 빌려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사는 재미가 없어 죽을까 하는 생각을 수시로 하고 빚 갚는 생활을 되풀이하고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준다고 하는 것은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면 혼자 벌지 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시켜주려고 할까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타인과 나눌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나누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위가 없거나 이미 배가 갈라져 죽은 후입니다. 터무니없이 싼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고 과도하게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냥 사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설령 진짜 황금알 낳는 거위를 놓쳤다고 해도 배는 아플지언정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기회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이자도 0.1% 더 받으려면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노동을 통해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가 돈 벌게 해주겠다고 다가오면 아무리 나를 말로 구슬려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도 얘기했듯 사기꾼들의 수법이 점점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에이, 설마 그러겠어? 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이익은 나에게 절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금융 공부는 필수입니다. 굳이 투자를 하지 않아도 알아둔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안 해봐서 그렇지 쉽게 설명해주는 유튜브도 많고 책도 많습니다. 금융 공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차근차근 알아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 용어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강사를 찾을 때는 초보자가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예를 들어가며 설명해주는 강사가 좋은 강사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좋은 유튜브 강사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주의해야 할 세 번째는 자기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사는 것입니다. 대기업 다닐 때와 퇴직하고 나서의 삶이 같아서는 안 됩니다. 간혹 수입이 줄어들었음에도 지출을 줄이지 못해 힘든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돈을 조금 덜 벌면 절약을 해서 살아야 합니다. 물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능력이 된다면 수입을 늘리려는 시도는 좋은 것이지만 앞서 말했듯 노후에는 수입 늘리는 것에 너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노후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면 젊었을 때와는 달리 타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사는 것에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남과의 비교입니다. 요즘 영상들을 보면 하나같이 성공과 부자를 말합니다. 문제는 성공과 부자의 기준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몇 채 가지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며 호화로운 요트를 몰면서 사는 걸 동경하게 만드는 영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극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이 처절하게 살았던 마인드를 너무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왜 강요한다고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패배한 삶을 사는 듯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부모님들은 가진 것이 없기에 실패한 인생일까요? 건물이나 요트가 없으면 실패한 인생일까요? 금전적으로 상위 1%에 들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실패한 인생일까요? 우리는 성공과 부자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분위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각자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일 불행한 인생은 주변 시선에 맞춰 사는 인생입니다. 남들한테 보여주기식의 삶을 사는 것은 나에게 독이 됩니다. 이렇듯 주변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이 노후의 빈곤을 탈출하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80을 바라보는 어느 노인분께서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내 분수에 맞게 살면 적은 돈이라도 행복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 기준은 나 자신이 되어야지 결코 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튜브나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제일 행복한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작 진짜 삶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련하게도 그들이 보여주는 삶과 지금 나의 삶을 비교합니다. 비교에서 불행은 시작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앞서도 얘기했듯 같은 일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불평불만하고 누군가는 감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삶을 살더라도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는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그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것은 일을 알아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소비 습관을 고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생각들을 모두 글로 적어 보세요. 글의 마지막은 앞으로의 행동에 대한 다짐으로 끝내면 더욱 좋습니다. 정리하면 남 탓도 하지 말고 남의 눈치도 보지 말고
오로지 나 자신의 기준에 맞춰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이 연습을 하는 것은 노년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경제적 자립을 위해 알아야 할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소일거리라도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둘째는 한 번에 일확천금을 노리고자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것. 마지막 셋째는 자기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서 사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람은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말도 있듯이 일은 우리에게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누군가는 일을 하는 것을 피곤하게만 생각하지만 인간은 결국 일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빨리 늙어버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모은 돈은 아주 잘 다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모은 돈을 남에게 완전히 맡기지 마세요. 자기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힘 또한 기르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지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노후에 모이는 돈이 없어집니다. 지금 경제 상황에 맞게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일에 관한 생각, 절약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뿐만 아니라 주택에 관한 생각, 자녀들 교육과 결혼에 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집은 무조건 한 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 일본의 사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도 과거 집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집을 안 가지면 실패자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 없으면 어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나 하는 것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공부와 나만의 기준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해쳐가면서 일을 하거나 돈을 아끼지는 마세요. 나중에 그 아낀 돈 모두 병원비로 빠져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아프면 금덩어리도 귀찮아진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족해도 건강을 잃고 후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건강관리는 필수입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건강관리와 경제적 자립은 함께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모두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지키기 힘든 것들입니다. 그냥 영상을 보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글쓰기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넘어가면 안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실천하면 좋겠다 싶은 내용을 정해 한 가지만이라도 종이에 적어보세요. 똑같은 내용을 10번 정도 적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천하는 여러분을 인생지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